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휴일 좋아하시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날, 쉬는 날에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는 그 여유스러움. 다들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휴일 없으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또한 우리는 일요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서 여유스러움을 찾을 수 있고요. 휴일 없는 우리 인생은 정말로 너무 각박하고 힘든 삶이 되겠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휴일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휴일에 또 실컷 휴식을 취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휴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휴일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국경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가 국경이라고 휴일을, 공휴일을 같은 맥락이라고 또 같다고 생각하시는 혹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 합니다. 자, 국경일은 뭘까요?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공휴일은 무엇일까요? 공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휴일입니다.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관공서라든가 그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공휴일이 뭐가 있을까요? 3초, 3, 2, 1, 예,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휴일이랍니다. 그러면 국경일은 모두 다 공휴일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얘기하겠지만 모든 국경일이 다 공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인데 굳이 그날을 휴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국경일을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은 집에서도 경사스럽게 지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경사스럽게 지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경사스럽게 지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자, 잠깐 마이크가 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5개의 국경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모두 다 공휴일이 된답니다. 한 가지 제헌절만 빼고요. 자,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국경일은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5개밖에 없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한테 국경일이 무엇입니까? 공휴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분들이 대답하는 게 뭐죠? 광복절이죠. 네, 맞아요. 8월 15일에 광복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일입니다. 두 번째 국경일이 뭘까요? 예, 맞아요. 3.1절이 되는 거죠. 3.1절. 세 번째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날인 제헌절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제헌절은 7월 17일에 있고요. 자, 네 번째 10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네 번째와 5번째 국경일은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개천절 10월 3일, 10월 9일에 한글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경일 말고 공휴일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공휴일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뭐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내는 공휴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 휴일인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야죠. 공휴일은 매년마다 수가 달라진답니다. 그렇지만 국경일은 모두 몇 개라는 거? 5개라는 거. 자, 첫 번째로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죠. 자, 국경일이 뭐라 그랬죠?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라 그랬죠. 엄청나게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뭐죠? 1910년 우린 경술국치라고 얘기해요. 경술년에 국가적으로 치욕을 당한 날이라서 1910년에 8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죠. 자, 그래서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당하다가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많은 독립운동을 벌인 덕분에 1945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이 바로 국경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3.1절입니다. 몇 년도죠? 1919년 맞아요. 1919년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로 우리나라는 무단 통치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고 많은 독립운동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순국하시고 그러다가 1919년에 드디어 지금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 거기서 기미독립선언서 우리는 자주국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죠.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만세운동을 벌인 덕분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의 그런 시발점이 된 거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날은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래가지고 3.1절이 국경일이 되는 겁니다. 매년 3월 1일 날에 그래서 공휴일이 되기도 하고요. 광복절, 3.1절 두 개 다 공휴일이죠. 자, 세 번째 7월 17일인 제헌절입니다. 자, 헌법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죠. 우리나라 국가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 법입니다. 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거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논의가 있어서 2013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죠. 국경일이 여전히 국경일인 건 맞습니다. 자,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였죠?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죠.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었죠? 예, 맞아요. 왕이 자기의 나라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짐이 곧 국간이라 뭐 이런 것처럼 왕한테 주권이 있었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신하일 뿐이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광복을 맞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가 1947년도에 드디어 이제 제헌을 만들게 됩니다. 헌법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 제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토대를 만든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제헌절이 되는 거죠. 자, 헌법의 1조이라는 게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민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누구 거? 우리 겁니다. 왕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밑에 신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제헌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기초가 됐고 물론 그 후에 개헌을 했죠. 헌법을 여러 가지 조금씩 바꾸는 과정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큰 토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제헌절 이후에 이제 제헌국회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국민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총선거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을 뽑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 헌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헌법의 역사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을 전공했습니다. 법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도 법을 전공하고 서울에 있는 K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법학도로서 그 법을 만든 재헌절이 국경일에서 여전히 있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재헌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이제는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광복절이나 3.1절에 비해서 그 가치라든가 무게가 떨어지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지만 이 재헌절 우리나라 헌법,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 조안을 만들고 그 헌법을 만든 날, 그날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고요.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개천절이 있죠. 개천절. 개천절은 열개자 하늘천자.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우리를 뭐로 알고 있죠? 자, 2초 드리겠습니다. 2, 1, 땡. 맞아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옛날 조선이라는 뜻이에요. 고조선을 누가 세웠을까요? 당군 왕검이 세웠죠. 당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 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우리 그거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인가요? 그 노래 가사도 되는 거죠. 자, 그날이 언제요? 개천절이 언제라고요? 10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개천절이 언제냐? 어떤 학자들은 10월 3일이 맞다. 어떤 학자들은 음력으로 10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9월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통설적으로 10월 3일, 양력 10월 3일로 그렇게 개천절을 만들었고요. 제정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10월 3일, 개천절 10월 3일에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너무 노는 날이 많죠. 10월 달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가 있죠? 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죠. 그죠? 그리고 국군의 날도 예전에는 공휴일이었어요. 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개천절까지는 그래 지키자 그러면서 한글날도 예전에는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언제? 어느 뭐처럼? 제헌절처럼. 말이 좀 꼬이네요. 제헌절처럼. 그죠? 제헌절처럼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학계에서 수많은 움직임을 벌인 덕분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문자 만든 날을 국경일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것도 한글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글날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한글날 해례번이 어찌 됐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자가 창제된 거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글밖에 없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너무너무 진짜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얘기를 해도 모자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21년 동안 현재 어학원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지만 한글 그 언어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국경일은 5개. 뭐죠? 첫 번째 3.1절, 두 번째 7월 달에 있는 뭐라 그랬죠? 맞아요. 제헌절. 세 번째 8월 달에 있는 뭐죠? 광복절. 10월 달에 2개가 있죠. 10월 달 첫 번째로 있는 10월 3일에 개천절, 마지막으로 10월 9일에 한글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공휴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일요일이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로 공휴일, 일요일 말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죠? 1월 달부터 생각해 볼게요. 1월 1일 우리 신정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었는데 새해 첫날. 예, 맞아요. 1월 1일 공휴일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빨간 날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월 달에 뭐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보통 설날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 설날. 우리 최대 명절이죠. 설날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3월 달에 뭐가 있죠? 예, 국경일인 3일절이 있습니다. 3일절 공휴일입니다. 자, 네 번째로 4월 달에 뭐가 있죠? 4월 달에 아쉽지만 옛날에는 아벌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목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식목일이 그냥 행사만 있고 그리고 그냥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공휴일이 띵 없답니다. 자, 5월 달에 뭐가 있죠? 5월 달에는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죠. 자, 날들에서 얘기하기 전에 어떤 거는 절이라 그러고 어떤 건 일이라 그러고 어떤 건 날이라 그러고 자, 예전에는 절이 가장 격이 높았다. 날이 가장 낮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섞이면서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광복절이 최고로 높고 현충일이 낮고 한글날이 가장 낮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무슨 날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공휴일은 아니죠. 자, 5월 1일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이 있었고, 5월 5일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Children's Day,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부모님들 주머니가 홀쭉해지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카네이션의 유래라든가 뭐 메리라든가 아니면 뭐 하얀색 카네이션, 빨간색 카네이션의 유래라든가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언제 지키고 있다든가 어떤 나라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어버이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키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자, 그래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또 5월 15일 날 뭐가 있죠? 스승의 날, 맞아요. 티처스 데이가 있죠. 뭐 티처스 데이에서도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공자라든가 뭐 헬렌 켈러라든가 뭐 앤 설리반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해외에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스승들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휴일은 아니죠. 5월 20일 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성균관에서 많이 지키고 있죠. 지금도 성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그냥 관습적으로 뭐 백송이에 장미를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관리적으로 지키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음력으로 지키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5월 달에 지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두 가지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날, 두 번째는 석가탄신일. 자, 6월 달에는 뭐가 있죠? 예, 맞아요. 현충일이 있죠. 메모리얼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충일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현충일은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6.25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자, 우리 메모리 게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뭐 나는 지금 짜장면을 먹었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었다. 옆에 사람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단무지를 먹었다. 옆에 사람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단무지를 먹고 탕수육을 먹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임을 우리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메모리,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형용사, 메모리얼, 기억하는 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6월 6일에 지키고 있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국가유공자시고,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십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그런,
국가용자 집안의 저는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충일을 참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지내고 또한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충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을 베테랑 데이라고 얘기를 하긴 한답니다. 자, 7월달, 6월달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날 그렇게 있고요. 자, 7월달에 뭐가 있죠? 아까 전에 얘기한 제헌절이 7월 17일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때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어서 7월달에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자, 8월달에 뭐가 있죠? 예, 맞아요. 8월 15일날 광복절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인 8월 15일이 있죠. 9월달에 뭐가 있을까요? 음력 8월 15일 바로 추석이 있죠. 추석. 자, 추석도 각 나라마다 지키는 날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에서는 음력 8월 15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는데, 자, Thanksgiving Day도 아메리칸 Thanksgiving Day가 있고 다른 나라의 Thanksgiving Day가 있답니다. 아메리칸 Thanksgiving에 대해서 우리는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아메리칸 땡스기빙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를 그렇게 크게 지키는지, 연휴가 굉장히 길죠, 미국에서도. 자, 우리나라 추석 음력 8월 15일 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뭐가 있죠? 예, 맞아요. 10월 달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0월 1일 국군의 날. 자,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6.25 때, 한국전쟁 때 38선을 통과한 몇 사단이죠? 3사단이라는 6사단이라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통과한 날. 우리나라가 38선을 통과해가지고 북으로 올라간 날. 북진한 날, 그때가 10월 1일이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압록강에 도착한 날이 10월 1일이라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라든가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참 그날은 휴식 취하고 특식도 나오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참 좋은 날이죠. 자,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 우리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진 나라. 그래서 영어로는 National Foundation Day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시기이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한글날 10월 9일, 예전에는 국경일이었지만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에는 여러 가지 또 행사도 하고, 세종대왕 기리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날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요즘에 간판들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한글로 바꿔가지고 영어 대신에 그렇게 통용해가지고 쓰기도 한답니다. 그런 활발한 운동도 있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0월 달에 그래서 공휴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10월 31일 날에 우리나라엔 아니지만 외국의 풍습인 헬로윈 데이가 있는데, 헬로윈 데이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는 왜 생겼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헬로윈 데이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귀신들의 파티가 돼버렸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 외국에서 현재 뭐 마약이든 사탕이라든가 각종 유괴범이라든가 뭐 그런 안전사고들, 가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문제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악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할로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11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11월 달에는 뭐가 있죠? 아쉽게도 11월 달에도 아무런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4월달, 7월달, 11월달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자, 12월달에는 넘어갑니다. 12월달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12월달에는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자,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기독 탄신일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아까 석가탄신일 5월 달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독탄신일은 12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에 그렇게 엄격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뭐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주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경우에는 지켜주고 있답니다. 하나는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일, 그죠? 또 하나는 석가탄신일. 그래서 두 군데,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지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공휴일인데 대부분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못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우선 방학하는 시즌이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얼마 있으면 연말이죠. 그래가지고 다들 노는 분이기 때문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엄연한 공휴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일하고 공휴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국경일 5개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하나, 3.1절, 두 번째, 제헌절, 세 번째, 광복절, 네 번째, 개천절, 마지막으로 한글날 이렇게 있답니다. 자, 아쉽게 저는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국경일인데 공휴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하나씩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